시간에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3장 했잖아요. 일단 앞 시간에는 요 책을 하고 뒤로 갈게요. 3장에 그 윤리와 질서 기억나시죠? 네. 윤리와 질서 부분을 좀 했어요. 그 3강 행실도와 관련돼서 3장에 3장. 그러니까 26페이지부터 나오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 이제 행실도 이런 거와 관련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고 3강이라고 하는 건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뭐죠? 3강이 군위 신강 그다음에 부위 이건 꼭 알아서 시험을 떠나서 그다음에 부위 자강 이 강이라는 게 이제 원래 별이라는 뜻인데 별이란 말 좀 어렵잖아요.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 되고 이거는 부위 부강은 남편은 아내의 모범이 되고 무슨 말이겠죠? 남편 아내의 모범이 되고 부위자강은 이게 아버지가 아들의 모범이 된다 이러면 요즘에는 말이 안 되니까 부모는 자식의 모범이 된다. 이 별이라는 거는 금을은 뭐 쳐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을 보면 이후에 이렇게 무거운 납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금을 딱 치려면 몰라요? 금을 이렇게 딱 치려면 그냥 그물만 있으면 이게 흩어져 버리잖아요. 무거운 것들이 이게 있어요. 그물 속에 이런 걸 별이라고 하거든요. 중심된다, 모범된다. 그래서 분위신강, 부위부강, 부위자강 별로 어렵지 않죠? 요게 3강입니다. 3강. 오류는 다 아실 거고요. 3강은 뭐냐?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형태다. 이 3강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인간관계의 뭐냐면 세 가지 기본 형태.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3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번에 그 27쪽의 백성의 교화와 감화의 전략에 주세붕의 오륜가라고 보셨죠? 밑에 3번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지압이 바깔로 가는데 거기 하나 했었어요. 맞죠? 28쪽을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 그 27쪽을 저번에 좀 안 했는데 좀 보세요. 27쪽에 나오는 그 주세붕의 오륜가에 사람마다 제일 밑에 27쪽에 사람마다 이 말씀 이거는 말씀이에요. 요즘 말로 이 말씀 들어사라 이건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 이거죠. 해석되죠? 이 말씀 들어라 이 말씀 아니면 사람이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인 줄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뭐 아니니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고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아니면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해가죠? 사람으로서 어떤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사람인 거지.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들려요. 사람이 해야 될 걸 하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거죠. 이 말씀 잊지 말고 배우고야 마로링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말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내가 배우겠다. 뭐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해야 될 행실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28쪽에 그 정철의 훈민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훈민가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내용인데 별로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훈민가의 내용은 뭐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그 하나만 볼게요. 28쪽에 첫 번째 보세요. 내 아들 찾으셨죠? 내 아들 효경을 읽더니 우리가 이 효경과 소학과 효경이 기본서예요. 예전에 소학과 효경이 기본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드시 읽어야 될 책. 그러니까 효경을 읽더니 어디까지 써놓으세요. 어디까지 배웠는가? 어디까지 배웠는가? 내 아들 효학은 모리면 이게 났죠? 마찰로다 이렇게 나서 모래면. 그러니까 내 아들 나의 아들 소학은 뭐예요? 요즘 말로 소학이라는 과목은 모래 알겠죠? 내일 모래면 마찰로다 끝난다. 마친다. 모레 정도 되면 소학 끝난다 이거죠. 언해제 이게 요즘 말로 언제라는 뜻이죠. 언해제다 언제라고 써놓으세요. 이 두 글이 뭐예요? 효경과 소학입니다. 아시겠죠? 효경과 소학을 배워서 배화는 요즘 말로 배워 어딜 거드는 어지러진 그다음에 보려뇨. 그러니까 어지러진 모습을 보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배워가지고 언제 이 두 개 소학과 효경을 배워서 어지러진 모습을 보겠는가. 해석되시죠?
그 어지러진 모습을 보겠는가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정도.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30쪽에 저번에 이제 장위씨 해가지고 이규백 기억나시죠? 농가라는 작품이에요. 농가라는 작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하진 않고요. 몇 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중에서 제일 위에 거나 볼게요. 제일 위에. 도롱이에 이거 저번에 시간에 제가 안 했죠. 좀 빨리 한다고. 도롱이라는 게 우이에요. 우이. 비 올 때 입는 옷. 우의. 예. 홈의. 이거는 홈이에요. 홈이 알죠? 홈이. 땅 파는 거. 홈이를 걸고 뿔 곱은 검은 쇼 몰고. 쇼는 소예요. 검은 소를 몰고. 뿔이 곱은 검은 소를 몰고 고동풀 뜯 먹이며. 이거 고동풀을 뜯어 먹이며라는 뜻이에요. 뜯어 먹이며. 써놓으세요. 뜯 먹이면은 뜯어 먹이며. 현대어. 뜯어 먹이며. 긴 말갓. 이게 이제 뭐냐면 깃은 풀이 무성하다는 뜻이고요. 말갓이 물가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풀이 무성한 물가에 내려갈 때. 해석돼요? 풀이 무성한 물가에 내려갈 때 어디에 쇼? 품진. 이게 짐진이라고 써요. 짐진. 변님은 번님. 함께 가자 하는 거. 함께는 함께죠. 요즘 말로. 함께 가자고 하는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뭡니까 이규백의 농가는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를 좀 안 했으니까 좀 부연 설명 드릴게요. 요 지금 30페이지에 나오는 이규백의 농가는 뭘 이야기하냐면 향촌사족 이야기를 합니다. 향촌사족. 여기 향촌사족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건 좀 한장 써드릴게요. 향촌 선비사자 그다음에 독소가 되죠. 여러분 향촌사족을 쉬운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쉬운 말로. 지금 향촌사족이 어렵잖아요. 향촌사족을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시골 양반. 그 노래 중에 시골 양반 처음 타는 기차놀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서영춘의 노래. 시골 양반이 향촌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골에 산 양반. 그러면 시골 양반의 반대말은 뭐냐? 경화사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경자가 서울 경자고요. 이 화자는 빛나는 화자. 중화 요리할 때 알죠? 사는 성비사자. 족은 족속 할 때. 이게 그럼 경화사족은 요즘 말로 뭘까요? 경화사족? 서울 양반. 그러니까 우리가 향촌사족, 경화사족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고전을 공부하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향촌사족, 경화사족이 뭐냐 이거 가지고 시험이 나오진 않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전을 공부할 때는 기본 배경을 조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지금 농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다? 향촌사족 이야기. 경화사족이 아니죠. 그냥 이해갔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이제 큰 틀만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7번은 이제 이상계 거기 나오죠. 이상계 인일가라고 해서 인일이라는 게 음력 1월 7일을 가리켜요. 인일가 찾으셨어요? 31쪽에 이게 음력으로 1월 7일을 가리키는 그때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크게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행동을 그 시기에 맞게 하는 이야기들 정도로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32쪽은 때 설명드렸죠? 기억나시죠? 제2의 분신유의 이거 했고 그 다음에 33쪽에 저번 시간에 이걸 안 해서 요 이야기를 좀 할게요. 미상 8번 한눈 멀고 한 다리 절고 여기 있죠? 요 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 그냥 들으셨겠지만 저도 강의하다 보면 이건 내가 빠뜨린 것 같아. 이럴 수가 있어요. 강의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가면 좋은데 조금 빠뜨린 게 있어서. 자, 33쪽입니다. 한눈 멀고 한 다리 절고 8번입니다. 찾으셨죠? 한눈 멀고 한 다리 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치질에 치질 3년 복질 그러니까 치질은 알죠? 학문의 아픈 거. 그 다음에 복질은 이제 복통이죠 요즘 말로 3년 치질 3년 뭐 이런 거 3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변두통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편두통이죠.
그다음에 내단도 이것도 이제 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통. 여기 써놓으세요. 다 알란, 조그만은 조그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야. 나이 한 열대 살밖에 안 먹었는데 뭐죠? 고지혈증 있고 당뇨병 있고 뭐 혈압 있고 다 있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앓는 조그만 새끼개구리는 새끼개구리 써보세요. 새끼개구리 일백신대자 장남개는 긴 나무에 그다음에 개울을제라고 나왔죠. 요즘 말로 써서 기어오를 때 긴 나무에 기어오를 때 해석되시죠? 쉽게 여겨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띄어 밑에 이게 솟아띄어 올라 앉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무에 올라갈 때는 몸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올라갔는데 자 그다음 보세요. 날이 실제란 내릴 때는 어이 싫고 나 몰래라 저개구리. 나는 모르겠다 저개구리.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까? 산에 이렇게 여러분 나무 타고 혹시 뭐 그런 거 별로 없으시죠? 나무 타고 올라가 보셨어요? 나무를 막 타고 좀 올라가거나 하여튼 어디를 막 뭣도 모르고 올라갔어. 내가 그 운전을 하고 올라가. 처음에 갈 때는 막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운전하고 막 높은 데로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딱 내려오려고 보면 장난이 아니죠. 막 거의 막 80도, 막 45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려서 그랬죠. 예, 그 이야기에 지금 우리도 새님 걸어두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이게 재밌는데 새님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있는데 새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그 새님이에요. 우리도 새님을 걸어두고가 뭐냐면 걸어두고 사귀어 놓고 걸어두고 뭐예요? 사귀어 놓고 나중에는 몰라 하노라. 결국은 이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에 막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개구리가 막 산에 막 씩씩 올라갔어. 나무에 올라갈 때 좋았어. 내려올 때 깝깝한 거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인이 있는데 또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뭐 여자 다른 남자를 사귄 거예요. 이 사귀면 이게 아시다시피 골치 아프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발각이 나거나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는데 새 사람을 사귀어 놓고 나중에 몰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욕망의 이걸 다루는 겁니다. 결국은 앞에서는 개구리를 다루는 것 같잖아요. 그냥 개구리를 다루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망.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 막 딴 데 가서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결국 윤리의 모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순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